조일교 대표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사실 어제 우리 증시가 하락하고 그리고 그 전전날이죠. 미국 증시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비교적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 싶었는데 또다시 하루 더 깊이 하락을 받으면서 오늘은 또 아시아 주요 증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어요. 이 이슈가 조금 더 시장을 또 아래로 끌어내릴까요?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? 예, 저는 지난번에 제가 계속 예. 나와서 이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이제 50bp 얘기를 하면서 탁 던졌는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해. 그럼 더 세게 가야죠. 또 더 세게 가야죠.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금리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 FOMC 의사록하고 블레이너드가 QT 얘기를 했어요. 네. 이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. 그리고 이제 가장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라는 브레이너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어제 FOMC 의사록 보니까요. 물론 이제 예방 주사를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빅샷도 1회 이상 이런 네.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예전에 들어오는 거와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죠. 그러면 제가 딴 거 다 얘기 안 하고요. 다 사람들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. 왜 이렇게 강하게 자꾸 배파적으로 얘기할까?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. 왜요? 경기가 안 좋아서. 그래서 네. 빨리 상반기에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물가를 잡는 방법은 이게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금리를 진짜 인상하고 QT를 인상해서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생각보다 4분기에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해야죠 계속. 네. 그래갖고 심리적으로 자꾸 시장에게 압박을 줘야죠.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?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연준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잖아요. 작년에 일시적이라 그랬다가. 그렇죠. 인플레이션.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안 믿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세게 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4분기에는 올해 4분기에는 금리 인상 못할 것 같다. 네.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있으니까. 또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. 제가 지난 2주 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장단기 금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QT 갖고 장기 금리 끌어올릴 수 있고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5월 FOMC까지는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. 그렇게 보면 됩니다. 시장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. 뭐 급격한 조정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약한 모습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.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면? 제가 이제 그 이후에는 경기의 상황에 이제 달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긴축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5월 FOMC면 끝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부터는 패권 전제. 요즘 어제 그 옐런 장관 보니까요, 장난 아니던데요. 러시아, 우크라이나, 러시아가 굉장히 세게 나왔죠. 이게 이제 제재가 어마어마해요. 이게 이제 패권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죠.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수혜 볼 수 있는 업종도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경기, 그다음에 실적 이쪽으로 프레임이 전환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는 프레임 전환이 5월 FOMC 끝나면 완전히 바뀔 거다. 그렇게 되면 정말로 종목 잘 골라야죠. 그렇죠. 지금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아마 이제 긴축의 QT까지 그것도 950억 불 한다는 거는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. 그러면 좀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지난해 이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디커플링 흐름이 이제 뚜렷했다고들 많이 이야기들 했잖아요.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연준의 긴축 등으로 이제 뭐 다시 동조화 현상이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지난해에 이어 똑같이 디커플링이 일어나느냐 의견이 분분한데 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해외 증시 얘기는 뭐 한국경제 TV를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루 종일 얘기를 했잖아요. 제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똑같이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근데 오늘 가져온 자료는 좀 특이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제가 좀 신이 났다 그러면 안 되는데 시장에 대해서 약간 할 말씀이 많으신 거죠? 아니 부정적인 지표라서 조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첫 번째를 보면 이게요 신용잔고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올해 신용잔고예요. 근데 한번 보세요.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월 7일까지 신용잔고가 7천억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지수 확 떨어지면서 신용잔고 뺏겼잖아요. 이게 다 이게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저도 그러니까 두 번째는 2월 5일에서 2월 14일까지 신용잔고 또 5천억까지 올라왔잖아요. 그러다 또 8천억으로 또 내려왔죠.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. 신용잔고가 1조 4천억까지. 많이 올랐네요. 근데 지금 연간 최저예요. 연중 최저까지 올라왔어요. 저는 이게
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해요. 그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저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구조인데요. 인버스 2X ETF 수급인데요. 네.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게 있는데요. 밑에 있는 게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올라왔던 게 있잖아요. 예.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인버스 2X ETF를 산 수급이에요. 아. 근데 1월 달에 9,800억을 샀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2월 달, 3월 달, 4월 달에 이익실을 부정이 전혀 안 왔죠. 했어요, 지금. 근데 제가 그럼 이거는 인버스 2X ETF는 시장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. 얘기하는데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들은요. 좀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흘러가면 인버스 ETF를 사지 2X를 안 사요. 왜냐하면 2X는 2배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박스권이 길어지면 시간 가치가 줄어요. 예. 그래서 해지의 그런 역할이 좀 약해요. 근데 어떨 때 이렇게 해지를 하는가 하면 변동성이 강할 때. 네. 왜냐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강할 때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1월 달에 9,800억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2X를 샀다가 지금 3개월 동안 딱 1,800억 팔았어요. 나머지 7,300억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더 하방으로 세게 보고 있는 거네요.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.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2X를 가지고 해지를 그려놨다?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. 그러네요.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보면 선물 지수 선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장중 누적만 보는데요. 네. 그러니까 3월물 롤오버 만기 때 6월물 롤오버를 11,000계약을 매도를 해놨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오늘 12시까지 보면 합하면 마이너스 26,000계약 매도예요. 네. 외국인들이 질선물 매도 쳤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죠? 시장 하락에 대해서 그러니까요. 해지를 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모든 수급, 증시 내부의 수급이 예. 상방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는데 네. 좀 마음이 무거워요. 그러네요. 뭐 찜찜하네요. 찜찜. 일단 네. 그렇다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와 있다가 약간씩 조정을 받고 네네.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박스권 하단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? 예, 저는 5월 FMC의 불확실성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. 좀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근데 이럴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펀더멘탈 안 받쳐주는 종목 하면 안 됩니다. 왜 잠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최근에 소형주 장세잖아요. 예. 그렇죠. 근데 소형주에 보면 듣보잡 주식들이 너무 많이 맞아요. 올라오고 있어. 근데 이거 이제 대형주나 중형주가 안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손이 가거든요. 예. 근데 제발 부탁인데 손이 가더라도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가십시오. 제가 이게 지금 하반기에 경기에 대한 침체가 되면 정말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 없는 주식은 올라갔다가 다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나머지 우량주 같은 거는 그냥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 소형주 같은 건 기약이 없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찾아봤거든요. 네. 좀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경쟁력 있는 거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. 엔터주 정말 잘 가더라고요. 그 이후부터 잘 제가. 갔어요. 예,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계속 가져가는 형태로 보고요. 그 다음에 좀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 제가 찾아보니까 애플만한 주식이 없어요. 그래서 애플에 납품하는 LG 이노텍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요건 아직 두 종목은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 낙폭 네. 과대주가 아닌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때 좀 관심을 갖고 긴 흐름을 좀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친환경 재생에너지예요. 왜 그러냐면 요게 수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BEP가 되게 늦게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나오면서 유가 올라가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또 세게 가잖아요. 네. 아까 패권 전쟁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미국은 셰일 업체가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사우디도 지금 위안화로 결제한다 그러지 러시아에 붙었지 러시아도 그렇지 중국도 그렇지 이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빨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수소나 해상 풍력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이제는 갖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거 아직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.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. 에너지의 네. 그런 흐름이. 오히려 유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빨리 바뀔 수 있다. BEP가 더 빨리 올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해서 요 세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. 네. 제발 부탁인데 펀더멘탈 좀 되는 종목만 좀 하세요. 소형주 너무 이렇게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. 예. 네,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